여러분,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찍고 성조기를 불태우고 심지어 참수 퍼포먼스까지 하는 모습들이죠. 왼쪽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중국 국기를 찍고 시진핑 주석 얼굴이 프린트된 종이를 훼손하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른쪽 시위대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시위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같은 행위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간단했어요. 중국 국기를 찍고 중국 지도자들의 얼굴이 프린트된 종이를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들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혐의는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 모독죄와 109조 외국국기 모독죄였어요. 최대 3년 징역에 300만원 벌금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 법으로 누군가가 처벌받은 사례를 계속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외국사절 모독죄로 누가 체포됐다 이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빠르게 적용된 걸까요? 그럼 지금까지 반미 시위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2017년 트럼프 방한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참수 퍼포먼스, 비비탄 총으로 트럼프 초상화 사격, 폭죽으로 트럼프 불태우기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리스 대사 관련해서는 해리스 대사 얼굴 짓밟기, 인종차별적 모욕 퍼포먼스, 각종 신체 부위 공격 시뮬레이션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명백한 형법 108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체포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반일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장기 물태우기, 아베 총리 얼굴에 먹칠하기, 각종 모욕적 퍼포먼스가 벌어졌지만 역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좌파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중국 국기를 찢은 건 외교적 결례다.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반문하겠습니다. 그럼 왜 미국 국기, 일본 국기를 불태우는 건 괜찮았습니까? 같은 행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진짜 공정입니까? 잠깐 영상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진짜 미스터리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중 시위 대학생들이 체포된 정확한 타이밍을 보세요. 8월 10일 싱하이밍 전 중국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극우 세력을 단속해야 한다. 8월 13일 자유대학 반중 시위가 벌어졌어요. 8월 14일 경찰 수사가 착수되고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불과 며칠 차이입니다. 중국 관료가, 그것도 전 대사가 단속하라 이렇게 말한 직후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더 섬뜩한 건 싱하이밍의 발언 내용입니다. 한국의 반중 여론은 극우가 만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단속해야 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우리 국민을 단속하라고 직접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단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단순히 국기를 찢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게 불려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건 단순히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자녀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 어려운 혐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개인 유튜버들도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 예정인 법안을 보세요. 허위정보 유포 판정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 수익 창출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누가 허위정보를 판단하냐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계엄이 정당했다 이렇게 말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을 공유했다면 사회혼란 조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최대 전과자 아닌가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기억해보세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독이다. 이런 가짜뉴스로 전국을 뒤집어놨어요. 수개월간 촛불 시위가 이어지며 나라가 혼란에 빠졌죠.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재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입니다. 이 사람은 1985년 주한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테러범이에요. 미국 대사관을 불태우려 했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수십 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 테러까지 저질렀으면서 이제 와서 저러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반중 시위한 대학생들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본 시스템 같지 않나요? 바로 중국의 사회 신용점수 시스템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면 기차표 예약 금지, 대출 제한, 자녀 진학 제한 등이 이루어져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상상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이재명 정말 이상하다 이런 말하면 혐오 표현,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런 댓글을 달면 허위 정보 유포가 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정부 비판 영상을 공유하면 사회 혼란 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볼테르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이라도 그 사람한테 말할 권리는 지켜줘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그 사람의 입을 막으면 내일은 내 입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는 공기와 같아요.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없어지면 지식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서서히 지식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가 풀렸나요? 같은 행위에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민주당의 이중잣대 때문이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침묵하시겠습니까?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유 대한민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